선생님, 이인수 선생님, 손정희 선생님, 이지복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해당 토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발표자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민기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고 바로 강영주 선생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내용 있으시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강영주 선생님 발표 처음에 여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마지막 유지록 선생님 발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의 서화계를 관동 서화계다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이 참 눈에 뜨던데 바로 그 관동 서화계의 그 배경 그 시대에 얼만큼 활발하게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 이수, 황승규, 한일동과의 또 박기정과의 관계성, 김영경과 박기정과의 관계성 이런 아주 다각적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우리 강민기 선생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주 선생님의 강원 지역 전통 서화의 맥에 관한 연구는 강원 지역 서화가들과 그들의 사슴관계, 인류관계를 살피고 주제와 양식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근대기 강원 화단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대미술사에서 지역 화단에 관한 연구는 2020년 이후 새로운 연구 동향으로 특히 미술관 건립과 지역미술사 정립에 의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목적에서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 강원 화단에 관한 연구도 그 연장선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번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영주 선생님은 강원 지역의 근대 성화단이 소남 이희수가 1887년 평양에서 강원도로 이주한 이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희수의 서화 활동과 그의 제자들을 상세히 다루었고 강원 지역의 효자 문자도를 전문적으로 그린 화가들도 서체, 산수화풍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원 지역 서화의 맥은 이희수 화파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우선 중점적으로 그 이희수를 중심으로 다루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강원 미술사 전체의 특징 또는 화맥으로 보아도 좋은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희수의 강원도 이주 이전에 강원 서화단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이번 발표에서 조금 설명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강원 출신 그 화가들이 조선시대 신사임당, 율곡이, 한세희 그 다음에 유재도 같은 거 제가 그냥 간단히 찾아본 것 중에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보고 그로부터 근대적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근대기 강원 화단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수의 평양 화단의 이식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좀 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에서 태어난 작가들 또는 강원도를 무대로 해서 성장을 했던 작가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제 중요한 활동을 했었던 작가들 그리고 강원도의 여러 명승과 뭐 이런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강원도 미술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지리문을 쓰면서 이제 잠깐 근대기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정원녀라는 여성 동양화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이쪽에서 태어난 작가였었고 최남훈, 최도열 뭐 이런 작가들의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강릉의 천재소녀 최정옥 이런 그 작가들도 작가라고 하긴 뭐 하지만은 이런 이제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근대기에 신문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작가들을 앞으로도 발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재 홍락섭의 그 강회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분이 수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되게 저는 흥미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가 가능할지 그리고 홍락섭이 쓴 만재 그 유집을 모아놓은 그런 문집 같은 데도 보면은 강원도의 여러 명승지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또 강영준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강원도 풍경을 그린 화가들 이거는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질문된 제언 사항인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라든가 근대기에 이런 미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는데 이런 곳을 통해서 강원 출신 작가들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몇 회분만 찾아봤는데 동양화부 이런 데서 뭐 박창준이라는 작가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의외로 서양 화가들도 상당히 이름이 동양화보다도 서양 화가 이름이 제가 찾아본 몇 회분에서는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작가들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화가의 그 이름들도 이 강원 출신의 화가로 강원이라고도 나와 있고 춘천, 원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신지를 하고 그러니까 활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작가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작가 이외에도 새로운 그 자료를 통해서 작가 발굴 같은 것들은 강원 화단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추후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개시하겠습니다. 네, 강민기 선생님께서 강영수 선생님 발표도 상당히 그 범위가 넓었는데요. 또 강민기 선생님이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더 넓은 범주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강영수 선생님께서는 소남 미희수 첫 번째 질문, 네, 그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우리들은 그 강원 지역의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강원에서 중앙으로 나아간 화가들, 또 강원도에 직접 활동했던 일본 화가들까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강영주 선생님 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되네요. 강민기 선생님의 지휘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제가 자백을 하자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 하는데 좀 이렇게 고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고를 제 시간에 선생님께 드리지 못해가지고 전전남인가 전남인가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자면 제 그 오늘 발표에는 거의 넣지 못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강원 지역 이 서화의 맥이 이수 화파에 의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고 이것이 강원 미술사의 특징으로 보아도 좋은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어떤 맥의 핵심적인 그런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드러난 부분에서는 강원의 이제 서화의 어떤 특징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신사임당, 율곡이, 함세위, 유재소, 그다음에 뭐 또 정원료, 최정우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함세이하고 유재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원이었어가지고 중앙에서 활동을 했지만 강원으로 오고 간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 신사임당이나 율곡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남겨진 것들이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연구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언론, 근대기 언론 그 매체에 나온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원녀라든지 최정욱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제 찔리는 건데요. 이 만재집이라고 하는 게 아까 297명이 이 만재집을 이제 만드는데 그 제자들이 동원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게에서 그 집안에서 21년인가 20년에 이거를 그 강원도에 기증을 했어요. 그 자료들을. 그리고 작년에 이게 국역으로 만재집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보러 가고 싶었고 구매를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못해서 저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재집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요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것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미술 전람회 도록에 강원 지역 출신이 저는 이제 공주, 그 다음에 부여, 이런 거는 간혹 있어서 이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여기 강원도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가지고 또 아울러서 일본인 화가들이 그럼 강원도 어디에서 활약을 했나? 강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그 중심을 소남 이이수로 잡고 이이수가 강릉을 거쳐서 동해 송정을 거쳐서 삼척 지역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영동 지방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영서 지역의 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라든지 이런 평창 이런 부분은 박기정 외에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요거 좀 잘 제가 논문 쓰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훈 선생님께서 따로 하신 말씀은 발표 토론장 감사하고요. 다음 발표는 이인숙 선생님께서 차강 박기정 난초 그림 연구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인숙 선생님은 대구 지역 화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 강원 지역에서 사군자 병풍이 이렇게 병풍을 많이 그려주고 또 박기정의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것에 대해 좀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박기정의 그 난초 그림과에 대한 어떤 양식에 대한 것 또 그 놀라운 그런 어떤 배경, 후원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네, 토론해 주세요. 이인숙 선생님의 발표는 차강 박기정 문난화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박기정 난초 그림이 지닌 특징을 밝히고 미술사적 의의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박기정 문난이 되게 특이한 모양의 괴석과 어우러진 성난이라는 점, 지역의 수요에 부응한 대형 정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논해주셨습니다. 요거에서는 정서업을 포함해서 김정희, 이하운, 정학교, 김응원, 김규진의 작품 세계 및 재화실을 폭넓게 비교 고찰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하운, 김응원과 정학교의 학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근대기 문난화 계보상의 박기정의 미술사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가 사실적이라기보다 관념적인 화면 구성 및 묘사를 선호했다는 점에서는 일견 보수성을, 동시에 과감한 괴석의 표현에서는 작가
작가로서의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구 결과가 향후 강원 지역의 사군자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지휘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짧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기정은 묵난 병풍을 제작하면서 괴석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다듬어 나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기정 괴석난의 초기작과 말년작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드러나는지요? 필치 및 난초와 괴석의 표현, 병풍의 구성 등에서 그 변화상이 두드러지는 편인지요? 혹은 그렇지 않은지요? 박기정 작품이 기념작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언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오늘 박기정의 후원자로 장경호, 강릉 선교작의 이근우, 이돈희를 지목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당 장일순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으셔서 이 뒷부분을 사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정에 오래 머무르면서 작품을 제작했던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원 지역의 문화 기반 및 작가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기정에게 영향을 주었을 선교작의 사군자 작품에 대해서 혹시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문난화 가운데 선교장에 소장되어 있거나 선교장과 관련해 낙관 등을 통해서 박기정이 그 작품 제작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작품도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재심을 읽어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초기작과 말년작의 어떠한 차이점이라고 이 두드러진 게 뭔가 이제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자료집 31쪽에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정도로 기년작을 통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바위의 다양한 방식을 처음부터 완전한 그 괴석으로 65세 때 완성된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괴석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바위 표현법을 기존의 난법, 이 석법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지후에 난과 가장 어울리면서 난초의 분자성이라는 추상성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의 괴석으로 다듬어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자세한 시기별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유지복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수조사 요새는 사실상 이제 아카이브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도록을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어서 손쉽게 많은 애호가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이제 저는 현장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는 석재 서병호 외에 이제 금석 김만이라는 이분은 독립운동가십니다. 서울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조명이 없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대구 서학회에서 대구시에서 지역 미술과 현장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좀 약소한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고 도록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제일 크게 주장한 것이 전시는 일회성이고 도록은 자료가 남지만 그게 전파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터넷에 아카이브가 된다면 그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그래서 김진만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고 하시면 올라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작도록 카탈로그 레조네 같은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변화 과정
이나 또 어떤 시기별 차이 또는 그 동식이나 또는 전무한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아카이브를 구축이 가능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기정 아카이브가 저는 좀 우선적인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작품이 더 많이 발굴되고 특히 기년작 박기정 작품이 기년작이 드물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의문점은 저의 의문점이기도 한데 잘 참으로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시기별 또는 아픔 변화 이런 거를 좀 더 작품 발굴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기정이 지역 작가로서 뭐 아까 저기 강 선생님께서도 뭐 조선미술 전람회 주품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시기 작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발표의 장이자 입신의 기회이자 어떤 선전의 장이게 되는데 그들을 전혀 현재까지로서는 참여하지 않고 또 성화협회라든지 또는 뭐 휘호회나 뭐 이런 그 개인 전람회 형식 같은 것들도 찾아지지 현재로서는 저는 못 찾았는데 그런 어떤 미술계의 활동을 하지 않고도 작가로서 꾸준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참 놀라운 작가로서의 태도라고 할까요? 또 지역에서의 후원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개가 합이 맞아야 한 작가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붓을 꺾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신 그 강원도 지역의 문화인 또 문한가라는 표현을 이제 유용태 선생님께서는 쓰셨는데 그런 강원도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 하나를 키워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경호라든지 또 장경호 선생은 자수성가를 토목 자수성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제시대 때 대구에서도 처음에는 어떤 대구에서는 소문시장의 이 어떤 한 작가분은 소문시장에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는 사채놀이죠. 소문시장이 전국적으로 큰 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때는 다 땅을 삽니다. 그래서 지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상업 활동으로 모은 돈을 이제 지주로 전환하는 거죠. 그 자본 전환하고 나중에는 금융업에도 관계를 하는 게 보통 일제 강점기 때 자수성가한 분들의 이제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원자나 이런 그 자본가 계층에서 이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다는 것, 그게 강원도에 저는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장에 이제 한 작가가 크기 위해서는 뭔가 듣고 보는 안목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이번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시립박물관의 오죽헌의 도록도 나오고 전시도 되어 있고 한데 선교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일정 정도의 작품들과 지금 뭐 편액 할례적이나 뭐 선교유고 편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수준 높은 서화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같은 것들은 이제 지역에 많은 이제 향토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대학도 있고 연구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은 경력을 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자 강릉 선교장의 서화도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제언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지금